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10월 1일 화요일 드디어 10월달도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느 순간 벌써 이제 10월달이 다가왔네요. 날씨가 이제 조금씩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조금 이제 추운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10월달도 부동산 뉴스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목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청약 이야기들, 상기 신도시 청약도 있고 강남권에 지금 청약할 게 있거든요. 그리고 PF 대출 관련해서 신세계는 이제 떠나고 돌아온다 태영건설. 전세 대출 관련해서 임대인 임차 이 DSR 규제를 조금 바꾸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한은사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사를 레미안 대지요 이런 이야기들, 목동 재건축은 어제 이야기 드렸고요. 주택 공급, 8월 주택 공급 이야기 이 정도로 보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규제 시장은 24년 8월 주택 통계가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 바로 말씀드리고, 대출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PF 대출 위기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사들 종합이든 뭐든 이제 지금 폐업 신고가 거의 2배가 늘었거든요. 그만큼 건설사들이 어려워요. 특히 태형을 또 예를 들면은 태형 같은 경우는 워크아웃 이제 본인들이 소위 말해서 그 개선을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장 폐지 쪽으로는 안 갔는데, 신세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 여러 가지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거 팔고 사모펀드 만들고 채권하고 사채 같은 거 막 발행하고 사모펀드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신세계는 이제 건설 쪽 정리를 하고 아마 태형은 돌아오는 식으로 했습니다. 보통 건설 쪽에 이제 정부 쪽에서 토지가 있으면 토지를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리츠식으로 공모 형식으로 해서 이제 그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유예 기간을 주고 PF 지원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완벽히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 폐업 신고가 2배가 되니,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PF 대출 관련해서 이야기했고, 이 주담보 대출과 이제 전세 대출도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전체 이제 스트레트 DSR 들어가다 보니까 임대 보증금 내 대출이랑 임차인의 이제 대출 다 합쳐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총량이 늘어나게 되면 내가 갚을 그런 것도 보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리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를 포함시켜 버려 가지고 이제 그 총액을 이렇게 늘 확인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어떤 이야기 나왔냐면, 이제 그러지 말고 그 이자를 이제 좀 포함시키지, 대출 상한 이런 것들은 포함시키지 말자. 이렇게 임대인한테 결국 지금 임대인한테 지금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 대출량과 이런 것들을 다 합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 안 들어갑니다. 주담부나 전세.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를 하고 나서 거래량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문제점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빼고 이제 임차인의 이자 이런 것들, 전세 대출 이자 이런 걸 넣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이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이제 됐습니다. 보면 국토부에서 보면은 국토부 뉴스의 주택 토지를 보면은 주택 통계는 조금 이따 보시고, 국토도시에 이제 선도지구 공모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도지구 총 162개의 구역 중에 99곳이 제안서를 냈다. 거의 엄청 많이 낸 거예요. 거의 절반이 거의 한정돼 가지고 낸 거죠. 이게 규모는 2.6만 호, 1.9배인 15.3만 호 이상 규모의 이만큼 했습니다. 그 쭉쭉 내려오면 우리가 특별 예상 지역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분당 같은 경우는 거의 신도시 공모 거의 웬만한 지구가 다 선도지구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흘러오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알아봐야 될 게, 보시면은, 동의율 같은 경우는 90.7% 수준이다. 평균 동의율은 평균 동의율이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전국의 47곳 중에 22곳, 거의 절반이. 그리고 선정 규모는 이제 거의 6천호를 해야 되는데 거의 3만호 이상이 있다. 이렇게 했고, 평균 84.3%, 일산은 뭐, 전체는 90%좀 나오지만, 편총 같은 경우는 86.4%. 이것도 여러 곳, 거의 이제 항상 절반 이상, 절반 정도. 규모는 한, 뭐, 거의 4배에서 7배 사이니까, 평균 한 5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뭐, 12, 여기는 12곳이겠네요. 3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뭐, 물량 대비 많이 이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일개 신도시 선도시고 공모 접수가 대부분 많이 하고, 보시면은 동의율도 거의 뭐 90%에 육박하는 84%뭐 하지 뭐 거의 60% 하고, 대부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독이 드는 선배지만 많이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해운대도 어떻게 이제 할 때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뉴스는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아까 한남 4구역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체 브랜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시공 능력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공사에 따라서 아파트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그 국토부에 또 시공 건설업체 시공 능력을 이런 식으로 또 해놨습니다. 이제 보시면 24년 7월 31일 날 이제 시공능력 평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토목이나 뭐 건축이나 뭐 산업환경, 건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뭐 삼성이나 대우, 토목은 대우네요. 뭐 대부분 이제 삼성물산이 좀 많고요. 뭐 도로는 대우, 아파트는 GS, 그만큼 시공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뭐 표현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이나 아니면 뭐 현상이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제 삼성을 많이, 레미안을 많이 하려고 하죠. 아파트만 본다면. 예. 현대DH, 대우, 삼성, ENG, ELC, GS건설 이런 식으로 쭉쭉 이 시공 능력이 있는데, 보통 뭐 아파트 뭐 토목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아파트는 조금 다르거든요. 보시면은 밑에 내려오시면 분야별, 시공 능력 분야별 능력이 나옵니다. 시공 쪽 능력은 이제 삼성물산이 좀 제일 이렇게 평가 금액 총액으로 보고, 공사 실적도 뭐 삼성, 이 아파트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토목 건축 이런 거 다 합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GS가 건설을 많이 했어요. GS가 건설을 많이 하고 대우하고, 삼성은 오히려 그 아파트를 많이 안 짓습니다. 저희도 그 추진이 활동을 할 때 삼성은 못 만나봤습니다. 다른 데는 다 봤었거든요. 예, 삼성은 못 만나봤고요. 삼성은 사실은 지방 쪽이 잘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방이 안 내려오거나 특정 이제 랜드마크 하는 곳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거점 안테나 뭐 아파트식으로 거점 매장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삼성을 많이 하려고 하죠. 레미안. 예. 근데 이제 그 브랜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입지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시공사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하고 뭐 청약 같은 경우는 강남 쪽 청약이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고, 상계 신도시 청약 분야가 일정이고, 근데 이 청약 홈에 가시면은 청약 일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공급 지역을 보시면은 10월 달에 공급 지역 보시면 이제 강릉시 빼고, 지금 서울 쪽에 뭐 10월 달에도 있었지만 9월 달에 이제 사실 강남권에 청남루엘이나 많았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드파인 강안이 조금 뭐 사람들 관심이 있죠. 이런 식으로 청약은 뭐 강남 쪽에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약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뭐 청약 당첨이 어렵다 하니까. 왜냐면 당첨이 어렵다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넣거든요. 옛날처럼 무작위적으로 막 이렇게 넣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상기 신도시 이제 청약 때문에 사전 청약이랑 말이 좀 달라서,
그래서 사전 청약 때는 사실은 이제 분양가가 확정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비 청약, 예비 분양가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물가 대비 뭐 건축 자재, 인건비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분양가가 당연히 오르죠. 주택 상황 시장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리고 일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정이 지금 거의 뭐 한 뭐 최소 12일, 1년 정도 늦춰지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사전 청약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인 거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이 사실은 유명무실해지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전 청약은 좀 민간 그 공급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좀 의미 없고,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주택 통계입니다. 주택 통계. 지금 보시면은 시공사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에서 이렇게 하는데, 시공사 뭐 선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치시면, 입찰 치시면은 보통 이제 떠요. 요걸 하나 빼먹었네요. 뭐, 뭐 부민상구역 재개발 이렇게 시공사 선정 입찰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거든요. 아마 그 한남사구역도 컨소시엄은 안 한 것 같고, 현장 설명회 한 다음에 합격서 받고 이제 입찰 넣으라고, 이제 합격서 이런 데는 보통 이제 메이저급이 다 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오늘 설명드릴 거는 네, 이겁니다. 이제 그 국토부에 보시면은 주택 토지 보시면 8월달 주택 통계가 나왔거든요. 오늘은 이걸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8월달에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그 주택입니다. 주택 통계는 뭐 어떻게 해보냐.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입니다. 인허가는 이제 우리가 짓겠다. 그리고 착공은 뚝딱뚝딱 짓는 거고, 분양은 이제 어느 정도 지어질 때쯤에 들어가겠다. 준공은 이제 다 지어지고 나면은 이제 입주를 하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인허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네, 전월 대비는 이제 증가를 했고 전년도보다는 감소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PF나 여러 가지 금리나 이런 것들 볼 때 전년도 대비해서는 이제 감소한 게 맞는데, 이제 전달보다는 조금씩 이제 풀리는 느낌이니까 착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가인데 전년도에 이제 진행하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바로 진행을 하고, 분량은 증가했는데 이제 전년도에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이제 증가, 전년 대비 증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조금씩, 근데 그 감소했다는 거는 금리나 아니면은 뭐 이제 시장 상황들 이런 것들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증가한다는 거는 지금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건데, 이런 걸 볼 때 이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옛날처럼 뭐 완전 안 되고 있다, 시장상에 안 들어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에 조금씩 늘어났다, 전년 대비는 이제 감소했다 이런 것들이고요. 착공도 뭐 비슷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도 비슷하고 준공도 뭐, 근데 매매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이제 감소했고요. 뭐 워낙 수도권이 많았기 때문에 전년동을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작년 쪽에 뭐 사실 금리나 이런 것들 뭐 특히 시장 상황 때문에 뭐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판단하시면 되고,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주택 거래나 전월세 거래도 뭐 거의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완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미분양이 지금 계속 좀 잘 봐야 되거든요. 8월 전공 이제 미분양 같은 경우는 6만 7천 호 짓게 됐는데, 전에 대비 감소를 했다는 건 조금씩 미분양이 해소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뭐 사실은 잔금 시점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마피 시점이 하니까 막 사실 뭐 정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전국은 사실은 이제 증가했다. 그 중공업 미분양이 이제 증가했다. 이게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 중공업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공이 어느 정도 될 때쯤에 이제 그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다 지어지고 나면, 다 지원해주고 나면, 준공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입주 때 이후로 이제 미분양들이 지금 증가했다. 그러니까 전국에 미분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수도권 대비 한 5배, 한 4배, 4.5배 정도 되거든요. 지금 지방이 엄청 미분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도 위에 보시면은 매매 거래도 보시면 전국은 이런 식으로 뭐 돼 있는데, 서울 수도권이 거의 뭐 많고 지방은 뭐 거의 적습니다. 예, 서울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데, 누적 거래량이 엄청 많은데 수도권에서 거의 이렇게 많은데, 이제 지방은 거의
그만큼 뭐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시장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볼 때 뭐 그 총평은 아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뭐 흘러가기는 시작하는데 미분양이 많다는 걸 보면 수도권과 이 기사와 현장 상황이 조금씩 다른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 아시고 좀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이제 8월 주택 통계, 그다음에 PF 대출, 선도지구 공시공사, 뭐 청약 이런 것들 뉴스가 좀 나온 걸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